혹시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하고 계신가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만하면 충분히 살았어. 나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통째로 빼앗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아이들 교육비 벌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노후 준비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이제 뭐 하며 살지? 라는 막막함만 남아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23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23년이면 대학 입학부터 중년까지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착각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박힌 몇 가지 잘못된 믿음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노후를 망치는 7가지 착각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가슴이 뜨끔하시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깨닫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배울 나이는 지났다는 착각. 첫 번째 착각입니다. 배울 나이는 지났다. 과연 그럴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8%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생 동안 신경가 소성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80세든 90세든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 복지관에서 만난 74세 조술래님은 70세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어서였죠.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4년을 꾸준히 하니 이제는 영어 동화책을 손주에게 읽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에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워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며 전국의 동년배 친구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못 배운다고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도 가는 사람이 결국 도착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학습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43% 느렸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유튜브로 요리 하나 배워보거나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의 새 장을 엽니다. 배울 나이는 없습니다. 포기한 순간 그때가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2.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노후에 돈만 넉넉하면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한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산만 20억이 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병원비로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혹시 사기당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재산 노리는 건 아닐까? 돈이 많아도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 사는 69세 박수종님은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며 삽니다. 돈은 적어도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행복 연구 결과를 보면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이상 돈이 늘어도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불행할 거야. 하지만 진짜 불행은
돈을 모으느라 현재의 기쁨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둘째, 관계를 위한 지출은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셋째, 경험을 위한 소비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3. 자녀가 챙겨줄 거다는 착각. 세 번째 착각입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어머니,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조차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빠서,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이유는 많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혼자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결국 혼자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3%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녀들이 불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존에 바쁩니다. 지금 어르신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요. 진짜 문제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말, 그 말이 관계의 벽을 쌓습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인의 공통점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기대가 아닌 감사로, 가끔 연락이 오면 고맙다고 말하고 바빠서 못 오면 괜찮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삶의 주인공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챙겨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진짜 독립된 노후의 시작입니다. 4. 아프면 어쩔 수 없다는 착각. 네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해,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중 약 70%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정순희 님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처방을 권했지만 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시간 걷기, 설탕과 밀가루 대신 통곡물과 채소 위주 식단, 밤 11시 이전 잠자리 들기, 단 3가지였습니다. 2년 후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지출이 연간 평균 180만 원 적었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자느냐. 그 반복된 선택들이 10년 후의 몸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75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낙상 위험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하루 20분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10개만 해도 됩니다. 밤늦은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어쩔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다시 돌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 5번째 착각입니다. 이제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거절당하기 두려워서 먼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닙니까? 영국 정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와 같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며 치매 발병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부산의 한 독거노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은 일주일 내내 단 한 명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 TV만 켜놓고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정말 편한 삶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 당장 버리세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모임.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닙니다. 관계 맺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6.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착각. 6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이미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익숙해.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변화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81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84세에 스마트폰 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7세에 자신이 만든 게임 앱이 애플 CEO 팀 쿡에게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름은 마사코 와카미야. 그녀의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호기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동수님은 70세에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기를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혈압약을 끊었고 체중도 12kg 감량했습니다. 평생 먹던 대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버린 순간부터 건강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심리학에는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든 습관이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죠.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뇌 기능 때문이 아니라 안 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실패할까봐 두렵고 익숙한 것을 버리면 불안하니까 이대로가 편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사실 정체입니다. 정체된 삶은 서서히 활력을 잃습니다. 변화는 성장이고 성장은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30분 앞당기거나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을 추가하거나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를 시작하거나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나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는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7.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착각. 마지막 7번째 착각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집안일도 자녀들이 다 하고 손주들도 나보다 스마트폰이 좋다고 하니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세 김수겸 할아버지는 평생 목공 일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지역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무 공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가르쳐라고 망설이셨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손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업이 꽉 차 있고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영국의 노년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생산성이 아니라 기여감이다. 즉,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께 반찬 나눠드리기, 길 잃은 외국인에게 길 안내해주기,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기. 이 모든 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서울시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참여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해졌어요. 맞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7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 착각,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자녀가 챙겨줄 거라는 착각, 질병은 어쩔 수 없다는 착각,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 지금 바꾸기엔 늦었다는 착각, 그리고 나는 쓸모없다는 착각.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사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이도 돈도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이제 끝이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진짜 노후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나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질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회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감사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착각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 많은 노후가 행복과 의미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